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도 목이 다 회복이 되지 못해서요. 텐션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병원을 가봤는데요. 평소에는 보통 이비인후과 가면은 7명에서 8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대기자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어제는 갔더니 대기자가 30명이 넘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일교차도 되게 크고, 그리고 황사도 오고, 지금 계절성 감기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건강 각별히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SEC가 가상자산 시장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암호화폐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금 여기에 꿋꿋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는 이 게리 겐슬러를 은퇴시키겠다, 이런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의원도 등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눌리는 모양새를 보여줬는데요. 자, 향후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여러 가지 관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톡에서요, 크립토 트렌드 랩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천여 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혼자 투자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본 영상은요, 매수와 매도에 관한 추천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유튜버들의 영상을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마시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부분 0점대 초반으로 사실상 보합에 가까웠는데요. 장 시작에서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 하락을 하다가요, 특정 시점을 계기로 해서 좀 상승을 하면서 다행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도 지표가 두 가지가 발표됐어요. 자, 첫 번째는 미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는 건데요.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죠. 뉴욕주의 제조업 활동을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수가요, 너무 예상을 좀 뒤엎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제대로 집계됐나 싶을 정도로. 자, 이전에 마이너스 24였고, 그리고 예측치가 마이너스 18이었는데, 플러스 10.8이라는 좀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여부는 차치하고,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이 지수가 굉장히 큰 플러스대이기 때문에 제조업 활동이 확장세를 가지고 있다, 지금 굉장히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다음은 전미주택건설협회 주택시장지수라는 건데요. 자, 이 지수도요, 이전 44, 그리고 예측치 44를 상회하는 45가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도요, 이 주택건설업체들의 신뢰도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주택시장이 또 뭔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지표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한 것에 반대의 어떤 증거들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 시그널과는 오히려 반대로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더 상승할 수 있다. 자, 이런 시그널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요, 경기 침체와는 좀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보시면은 달러 강세에다가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다는 건 국채 가격이 급락을 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 얘기는 사람들이 이런 안전한 자산보다는 이제 좀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는 걸 선호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인플레이션의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을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굉장히 끈적거리면서 잘 잡히지 않는다라는 건데, 결국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의 위기감이 고조될 수 있다. 오히려 경기 침체보다는 그런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장중 하락 전환을 했는데, 이 대형 금융주들의 이제 실적 발표들이 이어지거든요. 지난주에도 있었고 지금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실적이 생각보다 좋다라는 게 나오면서 이 기대감으로 후반 상승세로 지금 돌아섰다, 이렇게 월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결과에 대해서 이 월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만 보면요, 이 낙관론이긴 한데, 왜냐하면 경기 침체보다는 어쨌든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뭐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렇지만 굉장히 신중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도요, 시장이 실적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게 실적에 영향을 미칠 건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극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이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강력한 시그널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 경기가 어떻게 또 뒤집어질지 알 수 없다. 자,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걸로 저는 해석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다음 달에 금리를 0.25%포인트 더 상승할 거라는 그런 의견들이 더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어제 80%에서
85.2%로 또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금리 결정은 다음 달 5월 4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FOMC 베이지북 발표에서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단서들이 제공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 사이에 2주 사이에 또 뭔가 급박한 일들이 일어나면 상황이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의 분위기상에서는 그렇다는 거고요. 자, 오늘도 미국 건축 승인 건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뉴욕 멜론은행 같은 이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어제는요, 30K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가 30K가 깨지면서 지금 소폭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더 큰 폭으로 하회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더리움 2.04인데 BTC는 지금 3% 가까이 하락을 했죠. 자, 그리고 리플보다도 조금 더 하락을 했고요. 의외로 도지라든지 아발란체 같은 코인들은 또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계속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47%가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는 또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차트상의 움직임보다 더 크게 변화된 건요, 공포 및 탐욕 지수로 보여요. 지금 보시면은 어제 69에서요, 하루 사이에 58로 무려 11단계가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탐욕 단계이긴 하지만, 이제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시장을 약간은 두려운 시선으로 좀 바라보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밤에 이제 CVD 확인을 했는데, 이게 어제 밤 9시 겁니다. 9시 CVD를 보니까요, 가장 큰 갈색 고래가 이 물량을 다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어디까지 던질 건가라고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외 나머지 고래들도 갑자기 많이 투척을 하는 분위기로 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공유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좀 공유를 안 드렸는데, 네, 오늘 보시면요, 저 일정 부분 좀 큰 폭으로 매도를 하고 또 홀딩을 하다가 또 부분 매도를 하고요. 지금 여기서 홀딩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세 번째로 큰 빨간 고래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 홀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원래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갈색 고래와 빨간색 고래도 약간 움직임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보라색 고래와 초록색 고래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두 고래 다 지금 원래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매도 물량을 내놨어요. 하지만 이 녹색 고래, 초록색 고래는 매도했다가 다시 이제 매입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작은 고래 같은 경우는 뭐 전량 매도하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이 흐름이 이제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면 가격의 흐름과 거의 똑같은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파이어 차트에 보시면요, 뭐 31K의 매도벽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29.5K 정도의 작게 매수벽이 또 생겼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고래들이 또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9K에도 희미하게 매수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2100달러에서 하회를 해서요, 현재 2076달러에 머물고 있고요. 이 향방은 좀 지켜봐야 되고요. 뭐 리플이라든지 아니면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요, 현재 뭐 큰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 개인적인 관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널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제시하는 관점들은요, 좀 이 시장에서 인정받는 분들의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한 그런 관점들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 관점에 대해서 수용을 하실지의 여부는 투자자들께서 스스로 좀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비트코이니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하락을요, 알트코인으로의 어떤 전환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에 대한 시장 투자 심리 변화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지만 불장이 오게 되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꾸준히 하락을 하면서 알트코인 장이 온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죠. 근데 지금의 현재 분위기에서는 뭐 알트코인 장이 오고 비트코인 장이 왔다고 하기에는 너무 좀 소소한 변화였다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이 비트코이니스트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유한 비트코인 중에 일부를 알트코인 구매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알트코인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낮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 증거를 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보유 잔고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우선 불장이 왔을 때 시그널은 맞아요. 불장이 오게 되면요, 신규 진입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장기 보유자들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수익률에 도달해 있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차익 실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투 더 블록 자료에 따르면은 이 4월 9일부터 17일까지
1년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소들이 거의 90만 달러, 30만 BTC를 매도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데이터인 거죠. 반면에 같은 시간 동안에 이 단기 투자자와 투기성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보유 금액은 17%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장기 보유자가 시장에서 이탈하고 단기 거래자가 시장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면요, 향후에 자산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높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네, 또 비슷한 주장을 하는 분의 의견을 보면요, 매트릭스 포트 리서치의 마커스 틸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고 좀 공개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분인데, 지금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제가 아까 전에 계속 반등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암호화폐 일부를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FX 프로의 시니어 마켓 애널리스트도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3만 이상의 저항선을 돌파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견만 있는 게 아니에요. K33의 리서치 선임 애널리스트래요. 베틀 쿤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5월 달에 비트코인 가격이 4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증거로 든 게요, 이 비트코인의 하락 및 상승 궤적이 2018년부터 19년 사이 약세장에서 보여줬던 패턴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당시에 2018년 12월 전고점 대비 84% 하락을 했는데 29년 초에 반전이 되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5월 20일경에 아마도 이 지점을 찍지 않을까, 이런 기술적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플랜 B라는 분인데요, 제가 이분의 관점을 소개할 때는 좀 늘 약간의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의견이고요, 어떤 팩트에 의한 거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 2021년에 어떤 두 번의 어떤 타이밍 상에 2배로 가격이 올라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계산했는데, 2배 가는데 한 번은 25일, 한 번은 47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요,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고 충분히 등락이 거듭되겠지만 상승세로 본격적으로 올라타 버리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리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등락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라,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어떤 특정한 관점들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가장 뒤에서는 기술적 분석가예요. 코인텔레그래프의 라케시 우페드히에가 또 차트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하나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어떤 투자에 대한 관점을 별도의 서비스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것도 제가 4월 말에서 5월 초에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 FEC의 공격이 거의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비트렉스를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렉스의 전 CEO도 같이 기소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미등록 증권거래소이고 브로커이고 청산소를 운영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계열사도 같은 오더북을 공유하면서 등록하지 않았다, 증권거래소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SEC는 이 기소를 하면서요, 이 거래소 공격에 멈추지 않고요, 암호화폐 중에서 뭐 오미세고, 알고랜드, 대시 같은 이런 코인들도 다 증권이라고 현재 주장하는 그런 내용을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공격에 대해서 친암호화폐 세력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주요 매체들이 이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어요. 지금 SEC가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게요, 이 크립토 산업을 갖다가 지금 숙청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대규모 숙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 클레임들이 교환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비트렉스는 어떤 입장을 보였냐 하면은, SEC가 본인들은 굉장히 명확한 어떤 규제에 대한 가이던스를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이걸 SEC가 자기네들이 다 무시해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암호화폐 산업이 결국은 침체되고 이 시장이 불확실성으로 가게 되고 미국에서 혁신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CNBC 크립토 트레이더 쇼를 진행하는 호스트인 랜 노이너 같은 경우는요, 트위터에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게리 겐슬러를 반역죄로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대부분의 테러 조직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미국에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 암호화폐 산업은 혁신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달러 패권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고 중국이 지금 암호화폐 산업을 지금 석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오히려 반대 행보를 하면서 혁신을 걷어차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미국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 트러블이다, 그리고 그는 이미 암호화폐에 엄청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미 하원에서 SEC 위원장 해고 법안까지 발의하겠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장을 하신 분은요, 워런 데이비슨 미 하원 의원입니다. 자, 이 발언이 나온 건 SEC가 디파이를 증권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겠다라고 한 이후에 도저히 이렇게 놔둬서는 이 산업을 쑥대밭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권한 남용을 바로잡기 위해서 SEC 위원장을 해임을 하고 추후 위원장직은 권한이 있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전무이사로 대체하는 법안을 도입하겠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 마음대로 막 날뛸 수 없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의회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에서요, 구체적이지 않은 이 SEC의 규제 방식 때문에 불만이 많았어요. 계속해서 불만이 나왔는데, 뭐, 위원장 해고나 이런 식의 극단적인 주장은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정도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승부수를 거의 던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자, 이게 대권 행보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굉장히 큰 파장으로 가게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SEC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많이 있습니다. SEC의 헤스터 피어스 의원 같은 경우는요, 크립토 마함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이번 이제 새로운 규칙안, 디파이까지 포함한 이 규칙 개정안을 비판을 하면서 침체, 중앙 집중화, 국외 추방, 멸종이라는 이 굉장히 강렬한 키워드를 써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비판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업계 종사하는 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요, 미 재무부 장관과 회의를 하면서 영국이 지금 은행의 가상자산 금지는 불합리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CEO는요, BTC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안전한 자산은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미 하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암호화폐로 지지받는 스테이블 코인을 일시 사용 중단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가능하면 별도의 컨텐츠에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코인텔레그래프의 라켓시 우페드히의 의견을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31K에서 하락을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주춤하고 있는 분위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베어리시한 세력들은 20일 EMA가 28.9K 정도 되는데, 베어리시한 세력들은 여기까지 가격을 끌어내리려고 계속 매도 물량을 펼쳐낼 거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20일 EMA에서 가격이 반등을 한다면 시장의 투자자들이 분위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구매 기회다라고 보고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다음 상승세는 32.4K까지 갈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오버헤드 저항을 만나게 될 거고요. 이걸 넘어서기 위한 또 다른 시도를 하게 될 텐데, 이걸 넘어서면 40K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20일 EMA 아래로 하회를 하게 되면요, 단기적으로 이 모든 시나리오는 무효화가 되고요. 27.8 그리고 26.5까지도 차례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여러분께서 이제 알고 계신 상황에서 이 시장에 대한 원칙들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세요. 박 작가였습니다.